자,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입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완전히 북한 노동신문이 야, 이렇게 변했나 싶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권 지금 대선 주자들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정말 초강경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퍼부은 대선 후보가 등장했는데 어떤 발언을 퍼부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인권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말 극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문재인의 타임즈 인터뷰 기사에 대한 전 세계의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최대의 국제인권단체가 문재인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전례 없는 비난 공세를 퍼부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엔과 각국 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지난 23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에 실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며 전례 없는 수위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현지 시각 25일 성명서에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김정은의 반인륜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포괄적인 세부 내용을 제시했고 북한 지도부를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라며, 하지만 어쩐 일인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을 무슨 가치 있는 지도자로 생각한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김정은은 북한 정부를 이끌기보다는 국제형사재판소 즉 ICC에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라면서 다행스럽게도 한국인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문재인의 망상을 간파해왔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이어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이야말로 김정은이 그 정도의 경제적 실정과 비참함 가운데서도 국가를 계속 통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요인이다 라며, 간단히 말해서 김정은 권력의 형성하는 핵심은 그가 보유한 핵무기나 그의 정권이 퍼뜨리는 선전이 아니라 바로 인권유린이라면서, 문재인이 북한의 인권유린이 얼마나 심한지 인정하지 않더라도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북한 정권과의 어떤 대화에서도 인권을 중심에 두기를 바란다 라면서 미국 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최우선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타임즈는 문재인 인터뷰 기사에서 문재인의 변함없는 북한 옹호를 망상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는데요. 오는 7월 5일 잡지 형태로 발행될 타임즈가 전 세계 서대에 오르면 문재인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 이 기사를 자랑이라고 내놓는 청와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제가 이 원문을 해석을 하면서 야, 이건 청와대 이 홍보팀들이 바보가 아니면 이거는 문재인을 일부러 깎아내리려고 작업하는 거고 그냥 뒤통수 치는 거다, 그 정도의 이 악평의 기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근거를 다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 타임즈는 문재인 대통령을 딜루션, 망상이라고 했어요. 그걸 지금 휴먼 라이츠 워치도 똑같이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망상하는 거 자꾸 하면 이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이상한 걸 뭐라고 합니까? 도라이라고 하죠. 제가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가 저 정도의 경제적 실정과 학정, 그리고 엄청난 실패, 이런 것들, 또 무능력,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북한의 강력한 인권 유린, 그것 때문이다. 핵무기가 북한 정권 체제를 유지해 주는데 무슨 도움을 줬냐? 그거는 국제적인 관계지 북한 내부에서는 오직 인권 유린이다. 그런데 저렇게 인권 유린을 하는 자를 인권 변호사라고 했던 사람이 정말 놀랍게도 정직한 사람이다. 열정적인 사람이다.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쉽게 있는 사람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으니 망상, 더 나가서 이건 아주 점잖게 표현한 건데 그냥 친구들끼리 야, 너 오늘 기사 봤냐? 또라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표현될 수 있도록 했다 이겁니다. 그건 타임즈도 마찬가지고 휴먼 라이츠 워치도 마찬가지예요. 휴먼 라이츠 워치는 전 세계 모든 곳에 지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있죠. 그리고 미국 민주당 정권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래서 인권 문제를 절대로 등한시하지 마라 라고 미국 민주당 정권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 민주당 정권은 자신들이 트럼프 정부하고의 차별성을 내세우려고 하면은 트럼프 정부는 대화만 하려고 했지 인권 문제를 등한시했어. 그렇지만 우리는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우리는 그게 달라
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대화만 하면 트럼프 시즌 2밖에 되겠습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겠죠. 그걸 계속 채찍질하는 거예요. 휴먼 라이츠 워치가. 그 말은 북한하고 대화 안 된다 이겁니다. 아니 인권 가지고 그 정권을 이어가고 있는 김정은에게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면 정권 내려놓으라 그 말이기 때문에 즉 미국과 북한은 대화 안 된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서 대화 좀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사람, 그러니까 망상 거 아니냐라는 건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이 체면, 신뢰 모든 것을 깎아내리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라고 하니까 참 암담합니다. 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격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여러분들은 외교 무대에서 많이 보셨습니다. 빨리 대한민국을 정상화로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 하려는 사람들이 한둘씩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새로운 분이 나왔는데 정말 강력한 포화를 날리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야권 대수권 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문재인에 대해 역대 최고 수위급 비난을 쏟아내어 주목됩니다. 국민들은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인데 다른 야권 대권 주자들도 비슷한 팩트 폭격을 쏟아내어 주기를 기대해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에게 감옥에 갈까 두렵나? 라는 역대급 비난을 쏟아내 주목됩니다. 원희룡 지사는 검찰 인사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의 위선에 분노한다 라며 정권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검사들을 전원 교체한 검찰 인사를 보며 마지막 기대를 접는다 라며 정권 관련 수사를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분이 왜 초기에는 무리한 특수수사를 막지 않았나? 정권이 끝나가니 겁이 나나? 감옥에 갈까 두렵나? 라며 문재인에 대한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윤석열 총장에게 칼을 주더니 그 칼은 이전 정권만 잡아넣고 이번 정권은 보호하라는 뜻이었나? 라고 반문하면서 죄는 덮을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 누가 되든 다음 정권에는 온 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라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문재인 일당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 저는 국민 통합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만 이번 검찰 인사에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의 내로남불을 심판하지 않고는 통합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며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모두 되돌려 놓겠다 라고 작심 비판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문재인 이전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바로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문재인 심판론을 내걸며 현 정권에 대한 집중 포화를 쏟아내는데요. 다른 대권 주자들에게도 원희룡 지사와 같은 시원시원한 일갈 기대해봅니다. 국민 통합을 기치로 내걸지만 이제 야권의 대권 후보로서 그렇지만은 문재인은 심판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너는 국민들 자기가 없다. 이런 말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 워낙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것이 사적인 범죄든 아니면은 국가 자체를 그냥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반역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든 간에,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가 우리 진행균의 국방TV를 좀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며칠 전에 제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에너지, 전기를 수입해 오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 원자력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 그래서 이거 반역 아니냐라고 제가 제목에도 달았었는데 그 분야를 또 언급하면서 이건 에너지 반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맞고요. 예, 전두가 예전에 이야기했죠. 에너지 반역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역 행위들, 이게 하나 둘 뿐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팔아서 중국 형님들의 이 속을 채려주는 그런 정책들 하나 둘이었습니까? 그 측근들이 정말 구석구석에서 자기의 이권을 챙겨가는 그 모습들 하나 둘이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 검찰 인사를 통해서 다 수사하는 사람들 다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좌천시켜버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몰랐죠. 그리고 언론사들 지금 여태까지 이잡듯이 때려잡았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보도를 안 되게 만들었었죠. 또 저같이 말하는 사람들 출연 정지시켜버리죠. 그래서 그 말이 새어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막아왔는데 이제는 터지기 시작합니다. 왜? 레임덕이니까. 10개월만 지나면 정말 아니 이런 일을 했었어? 라고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올 겁니다. 그 어떤 정권 교체 이후의 상황보다도 이 정권은 아마도 제가 단언컨대 최악의 일들이 터져나올 겁니다. 왜냐? 다른 정권들은 그래도 정권 말기에 자기네들이 자정을 했어요. 자기네들 스스로가 도덕성 좀 빠져나가려고 잡아놓고 했었어요. 노무현 때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 깨끗해서 안 나옵니까? 아니죠. 어떤 식으로든지 법으로 만들어서 온갖 법을 다 만들어서 또 온갖 정말 더러운 인사를 통해서 그걸 막아나가고 있었는데 그게 그 자신들의 권력이 사라지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본물처럼 터져나오죠. 아마 좌파 진영에 계신 분들 우리 달림 하는 분들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 상황 나올 겁니다. 중도 진영에 계셨던 분들 이런 거였어? 이럴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자, 원희룡 지사가 이런 발언을 통해서 지금 뭐 원희룡 지사 지지도 뭐 크게 높지는 않던데 이런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 지금 지지도가 높은 야권 대권 후보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저렇게 하니까 올라가네. 그러면 나도 저렇게 올라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나도 해야 되겠다. 물타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런 초강경 발언들 쏟아낼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원희룡 지사가 저는 지지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훌륭한 모멘텀을 던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북한 매체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최고 존엄을 지칭할 때는 반드시 온갖 수식어가 붙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정은 권력 불안 조짐들이 하나씩 식별되는 와중에 이 수식어가 없는 김정은 표기가 등장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김정은에 대한 별다른 수식어 호칭 없이 이름만 표기된 게시물들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각종 북한 매체에 최고 지도자 이름을 사용할 때는 공식 직함이나 동지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이른바 최고 존엄을 신성시하는 북한에서 이름만 호칭하는 일을 불경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면서 그런데 당국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이름만 명기한 헤드라인이 있어 관심을 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내부 소식통은 이러한 표기는 최고領導자 개인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뜻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데일리 NK는 이러한 표기가 1973년 제정된 문서 관리 원칙에 따른 것이다 라고 전했지만 최근 3년간 노동신문 헤드라인 분석 결과 이러한 사례는 단 10건이었고 이 중 8건은 올해 작성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노동당 문서 관리 원칙에 따르면 김정은의 연설문이나 신년사, 대외 서한, 현지지도 발언 등이 이러한 원칙에 적용되는 문서인데요. 과거 이러한 문서에는 김정은의 직함이나 동지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 있었지만 올해 들어 이러한 직함과 동지 등 최고 존엄에 대한 예의 표시가 빠지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의 이러한 김정은 표기 변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것이 정상국가화일지 김정은의 권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놀랍죠? 노동신문, 조선노동당 기관지입니다. 그 조선노동당 최고 지도자가 김정은인데 그를 지칭할 때 그냥 김정은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유튜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때로는 그냥 문재인 오늘도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댓글에 그래도 대통령인데 당신 점잖은 사람이 그러면 되냐 대통령이라고 붙여라 라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 댓글을 붙이시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그게 예의 아니냐 이런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이라고 할 때는 대통령이라고 붙여주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자격이 돼야 말이죠. 존경심이 생겨야 붙여주는 거지. 직함도 대통령이라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 권력자 그리고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만큼 훌륭한 치적을 쌓고 국민들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고 이래야 되는데 문재인은 단 하나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오직 사익과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타임즈에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뿌리가 북해였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다. 북한에서 와서 저러고 있다. 라고 타임즈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어떻게 존중을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존중, 존경 그게 다 이제 호칭에 들어가는 거예요. 댓글에서도 저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는 분들은 신 대표, 신 박사, 신 교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나 저를 존중하지 않는 거, 야 신인균이 이렇게 합니다. 호칭은 당연히 그래요. 자 그러면은 북한이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권위주의 국가에서 호칭은 정말 조심해야 되죠. 자 그래서 1973년도에 이 법이 제정됐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해당자가
저작권이 있는 거는 그냥 호칭 빼라 이거예요. 그 저작권은 뭐냐? 연설문. 그리고 내가 쓴 편지를 어디 뭐 해외 다른 나라 국가 원수에게 보내는 그런 서한 이런 것들은 내가 적었으니까 이거는 호칭 빼라. 이렇게 1973년도에 해놨는데 그러면 1973년부터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지금 흘러오고 있는데 그렇게 됐냐 이겁니다. 안 됐죠. 그런데 왜 지금 되냐? 그건 이제 북한을 변호하고 싶은 측면에서는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고 그게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노동신문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김정은 해가지고 직업동맹은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조기를 앞장에서 이어나가는 전위부대가 되자 조선직업총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이래서 김정은의 서한을 그냥 김정은 이렇게 제목했어요. 그 다음 기사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그 다음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하다가 또 14번에 가서 김정은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역사적 진군에서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차게 떨치라. 뭐 서한. 자, 이거 보면 입장 바꿔서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그냥 문재인, 그냥 또 그 밑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문재인 이 기사를 보면 좀 그렇네, 좀 예의 좀 없네 이런 생각 들죠. 하다못해 제가 문재인 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그런데 북한에서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법은 1913년도에 생겼다.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늘어나냐? 3년간 10건이 식별이 되었고 재작년에 즉 19년도에 2건,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올해 들어서 아직 반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8건. 그러면은 이렇게 김정은이 연설문, 서한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전부 다 이제 원칙적으로 다 해.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지그재그로 그것도. 그래서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김정은에 대해서 그냥 존칭 없이 나오는 게 그래도 생긴다. 그 말은 김정은의 권력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상국가가 되면 좋죠. 그런데 김정은은 북한을 아주 비정상적으로 통치하는 가운데 생존하는 지도자입니다. 아까 첫 번째에서 휴먼 라이츠 워치가 분명히 지적했죠. 김정은은 인권 유린을 통해서 군림하고 있는 자다. 그거 빼면 김정은 바로 무너진다. 라고 휴먼 라이츠 워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에서 김정은이 인권 유린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정상이냐? 아니죠. 비정상이죠. 그러면 정상화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김정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정상국가화 되든 그래도 김정은 무너지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김정은의 권력이 이미 무너져서 이렇다 하더라도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왔던 그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가 곧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뭐 통일, 저는 급작스러운 통일은 사실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을 확 감내할 수 있는 체력이나 맷집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이런 거 할 때 저는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또 뭐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그거 접었는데 사실 그거 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럼 돈 없으니까 못하죠. 그러면은 북한이 개혁 개방이 되어서 북한의 체력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 정상적인 독재는 하되 제3자가 독재는 하되 뭐 중국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이렇게 대외 교류를 활발히 하고 국민의 눈치를 조금은 보는 그런 국가가 된다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북한 많은 변화